안녕하세요. 여의도 머니왕이 되는 시간입니다. 머니왕 2부로 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쉽지는 않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산타 랠리는커녕 우리에게 좀 선물은 주지 않았던 시장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지만요. 다음 주 우리 연말과 또 연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오늘 머니왕 통해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내 종목에 대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네요. 02786-1022, 1023번으로 전화 연결 주시면 되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 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머니왕 2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출발할게요. 머니왕 2부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머니왕 2부에 빠질 수 없는 두 분입니다. 명성욱 위원, 김충성 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는 잘 지내셨어요, 위원님? 예, 우리 저기 예설 앵커가 지난주 너무 고생해가지고요. 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빨리 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그래도 제가 빨리 회복을 했죠. 그렇죠. 오늘은 네. 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명성욱 위원 어떤 시간 준비해 주셨어요?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다음 주 시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되고 신년 새해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에 이제 항상 다음 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봐야 될 섹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보다 이제 지금 우리 국내 시장이 너무나 어려운 모습이어서 상당히 지금 투자자분들이 좀 혼선을 이렇게 갖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이 되지만 이게 누구든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시장은 항상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움직이는 시장은 정치적 리스크가 됐건 경제적 리스크가 됐건 그런 위기가 벗어나는 조짐이 보이면 시장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도 상당히 좀 힘겨운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또 후반에 하반 경직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이면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연말 이제 연초 여전히 지금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뭐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또는 아니면 2차 전지 배터리를 생산하거나 할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제품을 생산할 때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수율이라고 그러죠. 수율이 높으면 그러니까 100개 만들었을 때 90개가 쓸만한 제품이 나오면 수율이 우리가 90%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수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인공지능은 시행착오나 이런 부분을 모두 반영해서 제품 생산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간도 가령 뭐 그동안에 한 달 걸렸다. 반도체 보통 한 3개월 정도 이상 걸리는데 그런 게 기간이 굉장히 단축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부분은 롱텀 앞으로도 길게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 돈을 투자한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미국의 이제 IB 투자은행이라든지 이런데 특히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내년도에 미 증시에서 토픽으로 한 종목을 꼽는다.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당히 그 한 해 동안 좋은 시세를 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시총이 2위와 3위권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제.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상승과 더불어 근래에는 또 마벨 테크놀로지 또는 브로드컴, 특히 이제 브로드컴이 이제 맞춤형 반도체
지금 1위의 기업이죠. 그 뒤를 쫓는 게 이제 마벨입니다. 그래서 브로드컴과 마벨에 대한 이런 이제 새로운 AI 쪽에 부상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이제 AI 쪽이 좋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고성장하고 있고 또 글로벌 그 크라우드 업체 이런 세계 업체하고 이제 AI 칩 개발을 3년 내에 하겠다. 그래서 3년 내에 하겠다라는 말은 뭐예요? 앞으로도 시장성이 풍부하다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AI에 대한 관심 계속 필요하고 기타 뭐 오라클 또는 이제 최근에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AI 음성 사운드 하운드 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매출도 긍정적이고 상당히 주가도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AI에 대한 관심 계속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러면 AI에서 국내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만한 기업, 우리는 사실 AI에서 수익이 좀 되는 기업은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 회계라든지 아니면 인사라든지 급여, 전자세금 계산서 이런 부분에 더 좋은 비전 또는 이제 한글과 컴퓨터 이 정도가 지금 그래도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지금 뒷받침이 되는 기업이다. 특히 이제 한글과 컴퓨터 더전 비전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지만 한글과 컴퓨터는 이제 모회사에서 지금 지분을 갖다 대거 인수하는 이런 공시도 지금 최근에 나온 사안이죠. 그래서 단기 낙폭이 좀 심화된 상태에서 한컴 긍정적이고 더전 비전도 역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AI 관련 의료 기업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한 음성이나 언어 그래서 AI 전반의 기업 관심이 필요한데 저는 최근에 AI에서 우리가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약간 일었던 기업이 루닛이 있죠. 루닛의 기업은 회사의 임원단과 또 대주주 한 7명 정도가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회사 임원이나 어떤 기업의 대주주가 주가를 팔 때 공시 사전 그 공시를 한다든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 수치에 미달하는 물량 쉽게 말해서 50억 이상이면 보고해야 된다 한 달 전에 근데 50억이 되지 않는 49억 9,900 뭐 이런 단위까지만 블록딜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모럴 해저드 얘기가 나오면서 AI 기업 루닛을 비롯한 전반의 기업들의 낙폭이 좀 심화됐는데 저는 이제 방송에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도덕 이건 좀 약간 순진한 생각이다. 우리는 물론 도덕적이어야 되죠. 당연히 머투는 도덕적인 방송인데 그러나 돈이 움직이는 시장에서 도덕을 운운한다라는 것은 약간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걸 핑계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한 3거래일, 4거래일 최근에 좀 낙폭이 좀 심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서 루닛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타 전반의 AI 기업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시장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앞이 안 보이고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이 사무실에 나와서 증권 관련 뉴스를 검색하니까 지능지수가 높을수록 국장을 탈출한다. 이런 기사는 참 누가 물론 이제 기자분이 썼겠는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씁쓸함하더랍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겁니다. 듬직하게 자기 시장을 지키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대한민국 증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업종 대표주 전반이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주가가 눌려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많이 눌려있는 가격이 많이 빠져있는 이 자체가 주식시장 호재 중에 아주 큰 호재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 리스크 부각으로 참으로 난망의 시장이 전개되지만 이 또한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의 맞춤형 반도체가 부상이 돼요. 반도체가 나오는 거죠. 물론 AI 관련을 해서 두 번째 섹터로는 이제 반도체 쪽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이런 기사가 나왔죠. 앞으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에 집중하겠다. 파운드리가 좀 지금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 인력을 메모리 쪽으로 옮긴다 그러다. 메모리의 성장은 여러분 뭐 불을 보듯이 뻔하죠.
고대역포 HBM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보면서 HBM 관련주도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반도체에서는 이제 브로드컴하고 인텔, AMD 유리기판 채택 여부가 나오는데 이 유리기판은 아직 상용화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굉장히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상용화돼서 확산이 될 그럴 이제 직전 단계이죠. 유리기판의 끝판왕은 SKC입니다. 기타 다른 많은 기업들,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이런 기업들은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야지 유리기판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뭐 당연히 필옵틱스 뭐 몇몇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리기판의 끝판왕은 제가 볼 때는 SKC. SKC와 글로벌 반도체 3대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합작해서 만든 앱솔릭스 여기가 이제 유리기판 본격 생산이 전개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내 기업에서는 이제 SKC 반도체 쪽에서 유리기판 쪽 그쪽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저기 디스플레이 장비 쪽 쉽게 말해서 이제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그런 공정 기술을 갖고 있는 필옵틱스 역시 관심 필요하고요. 삼성이 메모리 쪽에 집중한다. 의미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너무 홀대받고 있는데 저는 뭐 HBM이 어쩌고 저쩌고 채택이 됐니 안 됐니 이런 거 다 좀 약간 저속한 표현으로 퉁 치고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에서는 파는 거 아니다. 물량을 확보하면 확보했지 조정받을 때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HBM 쪽으로 하면 HBM의 3종. 그러니까 HBM이 뭐예요? D램을 층층이 쌓는 거잖아요. 이 층층이 쌓는 공법에는 두 가지 공법이 있죠. TC 본딩이라는 공법하고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공법입니다. 이 TC 본딩, 하이브리드 본딩 여기와 관련된 게 한미반도체 HPSP 그리고 D램을 층층이 우리가 건물을 층층이 쌓다 보면 중간에 이물질이라든지 나중에 청소해야 되잖아요. 반도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D램을 층층이 쌓다 보면 중간에 이물질이라든지 불순물이 있는데 그것을 깨끗이 클린하게 해주는 게 PSK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HBM 딱 하면은 부속적인 기업들이 한 20여 기업들이 쫙 나왔지만 그 3종 세트는 한미 그리고 HPSP, PSK 홀딩스 이런 걸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쪽에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섹터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이 들려 있고 이래서 할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테일하게 보면.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약간 굵직굵직한 쪽을 얘기한다라면 바이오를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는 금리 인하 기조, 그래 성장주. 쉽게 말해서 금리를 내리는 기조의 성장주들이 긍정적인데 이거는 결국 뭐냐면 돈을 좀 못 버는 회사들, 그러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업종. 이 금리가 낮아야지 아무래도 운전 자금이라든지 여러 자금 쓰는데 좀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인간의 생명, 건강 이런 부분을 다루는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 가장 큰 고성장의 산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에 대표 기업은 뭐 알테오젠이죠. 물론 거래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있지만 삼바 셀트리온은 그 모골 증후 충분히 하고 있는 사안이고 코스닥에는 알테오젠이 낙폭이 너무 심화된 모습이죠. 그래서 알테오젠을 기점으로 해서 알테오젠과 같이 주가 오를 때 견조하게 올랐던 기업들 또는 리가라든지 또는 뭐 보로노이, 퓨처캠 이런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섹터 AI로 인한 반도체 그리고 금리 인하의 바이오 이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성국 위원의 다음 주 시작 전략 함께 들어봤어요. AI부터 반도체 그리고 제약 바이오까지 섹터와 종목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러한 섹터들에 좀 훈풍이 들어와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잘 지냈죠. 네. 저만 이렇게 조금 아팠나요? 몸은 괜찮으시죠? 요즘 감기가 또 유행이라. 예, 멀쩡합니다. 멀쩡하시군요. 다행입니다. 자, 그럼 시장도 좀 멀쩡해야 될 텐데 다음 주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멀쩡했으면 좋겠는데 장이 좀
좀 여의치가 않죠. 네, 아주 힘든 시기를 좀 거쳐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수 자체는 바닥이에요. 네,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는 더 나은 이런 그 흐름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란 말이죠. 지난 뭐 30년 동안의 흐름을 보더라도 뭐 IMF 있었죠, IT 붕괴 있었죠, 어려운 시절. 그 이후에 이제 대세 상승 이후에 뭐 미국 서프라임 문제도 있었고 유럽 재정 위기도 있었고 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거쳐서 코로나부터 해서 지금에 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지수는 뭐 30년 동안의 흐름을 보더라도 우상향이에요. 네,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지금의 안 좋은 지금 시점이 어찌 보면 여러분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 자체는 바닥에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앞으로 내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그 전략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위해서 과연 어떤 전략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다음 주 일단 단기적인 시각으로 저는 접근하려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섹터는 자율주행 쪽이에요.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이렇게 그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이 자율주행 쪽을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목들이 물론 이제 그 섹터 안에서 다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견조한 주요 종목들이면 견조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뭐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이 종목 대표 종목 같은 경우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0%가 올랐습니다. 아니 이런 시장에서도 50%가 올랐다는 거죠. 또 이제 지난주서부터 이제 아주 부각되고 있는 SOS랩 같은 경우에도 한 고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15%가량이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고점을 기준으로 하면 20%예요. 물론 이제 이 숫자의 크고 작음에 좀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번 주 시장 어땠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숫자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마 장 자체가 뚜렷한 뭐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주지 않고 제한적 등락이 또 이어진다라면은 아마도 이제 매수세들이 이미 유입이 되어 있는 이런 쪽의 종목들은 여전히 견조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쪽 섹터들 한번 눈여겨봤으면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또 이제 뭐 이미 언급되었던 이들 종목들을 본다면은 종목별로도요 이미 우상향의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형성된 종목은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느냐면은 한번 형성된 추세는 이 종목의 악재죠. 네, 악재. 뭐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황이라면 계속적으로 이 추세가 유지가 되려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추세가 유지된 종목들에 뭐 조정을 준다거나 조정을 받는다거나 또 눌림을 주는 이런 상황이다라면은 그를 이용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관심 종목 그래요. 모든 종목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시장 고질적 문제, 뭐 차별화, 양극화, 쏠림 현상.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모든 종목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있죠.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간 9월부터였나요? 지금 뭐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좀 제한된 등락들이 지금 이어진 이런 상황인데 이번 주 아주 강한 탄력으로 인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레벨업 과정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내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내 부진한 과정에서 이 바닥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거래도 들어오는 상황에서 변동성까지도 확대가 된다? 이거는 확실하게 바닥을 탈피하려는 이런 그 흐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이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매조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은 뭐 그동안 일관성 없는 매매 패턴인 것 같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도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이미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주가 상승 과정에서 우리보다 돈 많고 정보력 있는 이 메이저들이 지금 관여를 하고 있다. 이거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죠.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음봉을 공략한다거나 조금의 눌림을 준다거나 하면은 분명 여러분에게 그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다음에 살펴볼 종목 네, i3 시스템입니다.
네, 이 종목도 좀 완만하게나마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그리면서 좀 저항을 받은 모습입니다만은 하지만 이 이후에 음봉을 맞는다면은 이 추세가 지금 우상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저점 매수의 그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제 눈에는 일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과 i3 시스템 이 정도가 지금 보인다라는 것.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하고 두 번째로는 일단 로봇 쪽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로봇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그래요. 올 초인가요? 네, 아주 돋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부분들이 없었죠. 뭐 최근 시장이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시장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그동안 이 로봇 섹터에 이슈가 없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좀 주가들이 제한적 등락들을 반복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로봇 쪽 그 섹터 그 이슈들이 제법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기사를 본다면은 중국 얘기가 있습니다.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을 뭐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이쪽 시장이야 원체 그 향후에 급성장이 예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중국 역시 이 기술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제로 이 중국의 그 자동차 업체들이 이 로봇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추이로 봤을 때는 내년은 이 중국으로 하여금 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의 그 원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이 이슈 외에도요, 오픈 AI 관련 그 이슈도 있었습니다. 오픈 AI가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뭐 이런 그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최근에는 그 요즘 핫한 섹터가 또 조선 쪽이기도 한데 이 조선 업체들이 이 로봇 도입을 확대한다라는 이런 소식도 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섹터 자체에 긍정적인 좀 이슈가 전해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또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어떤 이슈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종목별 시세가 지속이 되느냐, 연속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로봇을 본다면은 여러분들 좋은 거 다 알잖아요. 앞으로 그쪽으로 다 지금 산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고 계속적으로 갈 건 알잖아요. 아직 이슈가 좀 안 나와서 그렇지 일단 이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꾸준하게 또 이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이제 관련 이슈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 종목들이 또 우상향의 그 추세를 좀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다는 아니에요. 차별화 양극화 심한 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섹터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고 또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많은 종목들이 그 섹터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미 반응하고 있는 종목들이 고개를 들면서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이거는 그들 종목들을 또 선행지표 삼아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 역시나 그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클로봇 정도를 우선 좀 보셨으면 합니다.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죠. 신규주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단데 이건 앞서 언급드렸던 자율주행 쪽에도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네. 일단 로봇 쪽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 이후에 내내 부진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닥을 잡죠. 바닥을 잡고 고개를 드는 과정에서 장대 거래도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올라서고 또 이제 단봉으로 이틀간 또 쉬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장 자체가 부진했었던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렇게 단봉으로 쉬는 것만으로도 고맙죠. 네, 안 밀린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은 네, 뉴로메카 정도를 일단은 보셨으면 합니다. 이 종목도 그래요. 이런 그 장대 양봉이 들어선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 쪽이죠. 로봇 도입을 확대한다는 그 이슈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세게 반응한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큰 틀에서 놓고 보더라도 올해 내내 밀리는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서부터 해서는 바닥을 다진 모습이고 거래도 제법 들어오면서 살짝 고개를 드는 것이 앞으로 이제 바닥권 탈피와 더불어서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 이슈들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들 종목 좀 음봉을 공략한다거나 조정을 받을 때 저가 매수에 임한다면 좋은 기회로 결과로 또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로봇 쪽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은 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또 주식에 있어서는 상승했던 그 섹터들의 종목이 또 상승을 이어나간다 이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하는데
세 번째로는 뭐 폴더블 폰 쪽을 한번 보셨으면 해요. 사실 폴더블 폰은 이번 주에 좀 뜬금없이 반응했었던 섹터입니다. 그만큼 이쪽도 관련 이슈들, 긍정적인 이슈들이 없었기 때문에 종목들이 내내 제한적이고 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냈었다라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모 증권사의 그 보고서가 좀 있었는데, 애플이 북타입 폴더블 폰을 2026년 2분기에 양산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해 하반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단 말이죠. 뭐 이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BOE를 비롯해서 중국 업체들이 이제 참여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은요, 이 중국과 사실 비교가 안 되죠. 뭐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중국 업체들이 우리나라를 따라오지는 못해요.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런 소식들은 이 폴더블 폰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의 뭐 직접적인 뭐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내후년의 일이에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본격적으로 움직일런지 이거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이슈가 실제로 그동안 부진했었던 섹터의 상승의 모멘텀, 즉 상승의 그 도화선이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좀 봐야 되는 이런 건 주가 자체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또 그동안 내내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들이 대부분 바닥권에 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부담은 없을 겁니다. 네, 바닥이 있으니 뭐 밀려봐야 얼마나 좀 밀릴까 이런 생각이고, 또 앞서 언급됐던 이런 이슈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그렇다면 또 저가 매수세를 자극하고 또 실제로 종목별로 매수의 유입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지금이 바닥에서 아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쪽 종목은 많은 종목들이 있죠. 뭐 그 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면 첫 번째로는 뭐 UTI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그 강화유리인가요? 뭐 UTG 기술을 그 폴더블 아이폰에 적용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을 당연히 봐야 됩니다. 네, UTI 차트의 흐름을 본다면은 바닥에서 역시나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죠. 내내 부진하다가 올해 하반기가 되면서 바닥을 잡고서요. 그러면서 또 박스권 형성이 됐습니다. 이 박스권 내에서 제한된 등락들이 이어졌습니다만은, 하지만 관련 이슈로 인해서 몇몇 종목들이 반응을 하니 또 그동안 저항을 작용했었던 박스권을 또 돌파를 한 모습들이죠. 이제 박스권 상단의 이제 지지력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지가 될 것 같아요. 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투신 쪽을 중심으로 기간에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는 이 메이저의 그 유입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파이넴텍. 네, 이쪽에 뭐 친숙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이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최근의 움직임 역시나 내내 부진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죠. 지난 한 11월 한 중순경부터 해서는 바닥을 좀 다지는 이러한 모습들이고, 또 거래도 제법 들어옵니다. 이미 들어왔다가 상승 전환에 실패한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역시나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 또 거래가 들어오고 있어요. 또 완만하게나마 지금 견주하는 움직임들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시점 바닥을 탈피하기 위한 조로의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먼 훗날에 아직 내후년에 그 본격적인 이런 부분들인데, 하지만 그런 이슈에 의해서 먼저 주식은 반응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또 바닥권의 주가들이 위치해 있는 만큼 부담은 없을 겁니다. 이쪽도 천천히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두면은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딱 지금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이슈를 접근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일론 머스크의 모멘텀까지 달고 있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애플과 함께 좀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폴더블폰 종목들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명성욱 위원과 김충성 위원이 다음 주 시장 전략 함께 세워주셨고요. 두 분의 전략 정리해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일단 세우고 왔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을 세워도 네 종목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실 것 같습니다. 또 한 주간 고민 많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지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2, 1023번으로는요. 전화 연결이 가능한 번호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또 시간이 닿는 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시청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시맥서고에 네, CMS요. 네, 22,000원에 매수가와 비중. 네. 50%. 22,0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네. 50%네요. 네. 자, CMS 명성욱 위원과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CMS를 22,000원에 샀으면 지난주에 사신 것 같으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목요일 날 사셨나요? 아닙니다. 예, 아무튼 일주일 이제 지난주에 사셨고요. 예.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좀 들어가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CMS는 기업 내용이나 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기업을 볼 때 그 회사의 주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하는데 좀 참고로 보는데 주주 구성 등의 내용으로 보면은 CMS는 충분히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부분은 좀 너무 늦게 그리고 한 50%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주식을 투자할 때 50% 투자하고 뭐 이런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근래에 저점 대비 좀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좀 비중을 많이 실으는 건 조금 자제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CMS의 내용은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검사라든지 또는 물류 로봇, 지능형 로봇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주주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텔레콤, GS 리테일 그리고 너무나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쿠팡 이런 데가 지분을 투자했는데 다 전략적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는 주가의 시세 차이, 금전상의 이득을 얻기 위한 이런 투자가 전략적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전략은 사업의 시너지 효과 이런 걸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요. CMS의 기술력이 신규 상장한 기업이지만 기업체 물류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근래에 나왔던 이제 부정적 뉴스는 기업이 상장을 할 때 재무상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잠깐 연루되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CMS가 최근에도 물류 관련 이런 솔루션을 갖다가 이제 현대무백스인가요? 거기에 이제 또 한 지금 2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이런 모습이어서 이건 알짜 기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가격이 29,000원 매수하신 가격이 22,000원 그러면 1,100원 5% 정도 지금 하락을 해서요. 약간 손실이 나 있는데 목요일 날 25,000원을 돌파했다가 좀 주가가 많이 밀렸죠. 그러나 다시 한번 25,000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조금 여유 있게 길게 보면은 저는 3만 원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앞으로 CMS가 이렇게 저점 14,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의 투자는 한 20% 정도 좋을 때 올라가는 주식은 바닥에서는 한 50% 뭐 60% 해도 괜찮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 내용으로 볼 때 최근에 변동은 크지만 대한민국 증시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CMS의 모습은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조금 여유 있게 보시면서 최소 25,000원 이상 조금 여유 있게 보면 한 3만 원 정도 이 정도 보고 투자하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로봇 관련주였네요. CMS였고요. 굉장히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시장이 어려운데도 종목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여유 있게 본다면 25,000원에서 3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문자 남겨주셨네요. 딥노이드 남겨주셨고요. 목표가 매수가네요. 매수가는 6,290원. 그리고 비중은 21%라고 남겨주셨고요. 질문이 하나 있네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김충성 위원님. 네. 손절을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면 언제 해야 될까요? 아니, 왜 손절합니까? 좋은 예. 종목인가요? 일단은 뭐 얼마 전에 그 움직였던 그 이유가 또 이제 일론 머스크 관련 그 이슈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자산 뭐 AI, 의료 AI를 좀 언급하면서 이쪽 의료 AI 쪽도 이제 간이 또 다시 막 부각이 된 상황이 있었는데 사실 뭐 AI 들어간 것들은 이제 다시 이제 내년에 들으면은 더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뭐 딥노이드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보더라도요, 뭐 바닥이에요. 뭐 차트를 통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 관련 그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이런 상승을 나타냈었죠. 그 시장이 내내 또 이제 부진하다 보니까 다시 제자리 돌아온 이런 그 상황이었는데, 근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요, 지난 올해 하반기 내내 지금 바닥을 그 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그 매도를 한다 그러면은 최저가의 매도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다져질 구간에서 지금 다져지고 있는 것이고 또 반등이 나온다면 또 지금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손절보다는 오히려 더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평균 단가를 또 얼마나 낮춰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럴 경우 뭐 지금 자리는 그래요. 뭐 지금 가격이 5,280원인데 뭐 지금서부터 조금 더 하락이 된다면은 뭐 크게 밀리지도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격 내외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 또 평균 단가를 낮춘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박스권이 되겠죠. 네, 이 박스권 이제 상단의 가격에서 약 6,000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한번 비중을 좀 줄여주세요. 왜냐면은 운실의 폭을 좀 넓혀놔야 됩니다. 내년 그리고 이쪽 의료회를 비롯해서 다른 섹터들이 뭐 반응한다. 그러면 그쪽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안 움직이고 다른 애들이 움직이면 배 아프니까 네, 그쪽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남겨두자라는 측면에서 6,000원이 넘어가면은 비중을 좀 줄이고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는 지금은 추가 매수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이제 그렇게 비중을 늘렸다. 6,000원까지 어느 정도 6,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비중을 또 줄이자. 이런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손절은 질문 주신 손절은 네. 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딥노이드였고요. 의료 인공지능 기업이에요. 걱정이 되셔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가 더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청자분들도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다음은 한글과 컴퓨터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23,300원, 비중은 20%고요. 25,000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명성우 위원님, 예. 한글과 컴퓨터 종가는 2950원입니다. 25,000원까지 가능할까요? 25,000원. 요번에 이제 AI 종목이 이제 올라갈 때 한 26,000원대 후반, 그러니까 거의 27,000원 가까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이 나온 모습이죠. 현재 가격은 충분히 저점, 바닥권이라는 판단이니까요. 너무 염려할 사안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한글과 컴퓨터의 대주주 한컴이죠. 한컴. 요번에 한컴에서는 한 150억 정도 단기 차입금 돈을 빌려서 한글과 컴퓨터의 지분을 갖다 더 늘릴 내용을 최근에 공시를 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의 실적 개선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는 판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래 AI 관련 기업들 전반의 낙폭이 약간 좀 심화된 모습이어서 국내 AI 관련 기업들 전반, 한글과 컴퓨터를 비롯한 전반의 기업들이 이제 많이 빠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AI 기업들 보면은 대부분 사실은 성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 성장이 앞으로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수익 구조는 사실 안 좋죠.
거의 대부분 이제 적자라든지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국내 기업에서는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더존 비전 이 정도는 그래도 수익 구조가 기본 베이스가 안정된 이런 모습이에요. AI 전반의 단기 낙폭 심화로 동반 조정이 지금 전개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자리는 지금 문의하신 분이 지금 한 1,000원 정도인가요? 지금 25,000원이 가능하네. 23,000원에 사셨는데 한 10% 정도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반전이 전개될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글과 컴퓨터 물량을 20% 갖고 있는데 만약에 뭐 다른 종목에 뭐 20% 이렇게 선호 종목에서 분산이 돼 있으면 모를까 현금이 좀 여유가 있다라면 한 10% 정도 더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다. 지금 현재 가격에 그러면은 충분히 반전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25,000원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유 있으면 물량을 조금 더 매수해도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한글과 컴퓨터 명성우 위원과 살펴봤고요. AI 관련 기업들 최근에 좀 조정을 겪고 있어서 이 종목 역시도 조금은 부진한 흐름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여유가 된다면 오히려 10% 정도 추가 매수를 하고 제시해 주셨던 25,000원 목표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걱정 말고 조금 더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실까요? 에어럭스 네, 13,200원에 20%인데요. 네, 에이럭스고요. 매수가는 13,200원, 비중은 20%네요. 자, 들어오는 관련주인데 어제 조정이 꽤 크게 나와서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네. 네, 김충성 위원과 함께 좀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15% 급락이 나와서 좀 걱정이 네네네. 좀 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 드론 쪽 종목이라는 거는 아시죠? 네네. 예, 드론 쪽은 뭐 아시겠지만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 미국이 중국 그 드론 규제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머스크가 유인 전투기를 뭐 무인 그 드론으로 대체한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 K 드론 해외 수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있는 거 아시죠? 네네.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중요한데, 일단 이거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어제 이런 음봉, 네, 어제 15% 밀린 거 정말 이게 이만큼 밀릴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제 갔어야 되는 자리가 좀 맞는데, 근데 이제 봐보시면은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찌 보면은 좀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20선과의 그 이격이 좀 확대돼 있었는데 좀 줄어드는 그런 건전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5% 급락난 맞았는데 이게 뭐가 건전하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보시면은 아직 추세는 형성이 됐습니다. 우상향의 추세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고점도 이제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최근에는 이 고점대를 뚫고서 한번 레벨업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장이 이러니 어찌 보면 이 저항에 맞고 떨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을 딱 그어 놓고 보면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물론 이런 좀 이제 봉의 길이가 좀 이제 작아지면서 좀 다져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요 하단이 되겠죠. 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매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런 장대 음봉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이 선에 오면은 좀 무리가 있고, 봉의 길이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단봉 있지 않습니까? 네, 단봉으로 해서 이제 이 선에 딱 맞닿는다면은 오히려 그때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00원이면은 이 선 두 개를 딱 그어놓고 보면 약간 고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이 선 상승 추세 하단의 상승 추세 선의 선은 좀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그 선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한번 일단 낮춰 놓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선 딱 두 개 그어놓으니까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고 딱 나오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투자하십시오.
네, 이번 전화는요, 에이럭스였어요. 드론 관련주였고, 어제 또 급락이 나왔던 만큼 걱정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김충성 위원이 이제 그어놓은 선, 이제 매수가를 그대로 정해서 추가 매수를 통해 좀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요. 조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22만 6천 원에 비중이 꽤 있습니다. 80%네요. 자, 명세호 위원님. 네. 우량주에 좀 많은 양을 투자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현대차 좀 기다리면 될까요? 현대차 지금 80%잖아요. 네. 다 하신 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한 20% 자금으로 뭐 이것저것 단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은요, 현대차 지금 문자로 문의하신 분 가격이 22만 6천 원. 어제 주말에 종가가 21만 5천 원. 그러면 11,000원이죠. 대략 한 4% 정도의 손실이니까 최근에 최저점이 19만 7천 원, 20만 원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한 80% 베팅. 굉장히 좀 과감하게 하셨는데 분할로 제가 생각할 땐 분할로 좀 사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10% 샀다가 또 밀리면 또 20%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대한민국 증시를 지금 고려하면은 시장이 굉장히 눌려 있다고 그랬죠. 삼성전자부터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업종 대표주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지금 뭐 이론상으로 하면은 절대 저평가 박앤세일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문의하신 분이 투자 잘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자를 할 때 이런 투자를 많이 하죠. 야, 오늘 내 거 상 들어갔어. 이 20%. 와, 대단하다. 그거는 한쪽에서 볼 땐 대단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500만 원, 100만, 10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투자자들은 당연히 가벼운 종목들 막 하면서 재밌는 것이고 뭐 1억, 10억 뭐 이렇게 자산이 좀 큰 사람들이 투자할 때는 그런 종목이 500만 원 투자하는 종목이 상 들어간들 등치 큰 회사가 5%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투자에 또 매력이 있는 거거든요. 아마 문의하신 분이 그런 측면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는 뭐 거두절미 그냥 베리 굿입니다. 대한민국 증시를 너무나 누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주가 글로벌 꼴등이에요. 꼴등. 뭐 미국 뭐 어쩌고 저쩌고 OECD가 필요 없고 아시아에서도 형편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뭐 TV상에서 매일 나오는 뭐 정치월 리스크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만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다라면 당연히 안 망하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이런 현대차는 80% 베팅 상당히 과감하게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론적으로 현대차는 지금 아마 PBR이 0.6배가 안 돼, 0.5배 수준이에요. 그냥 단순 수치로 해도 이거 20만 원인데 40만 원 가도 전혀 이상이 없는 이론상은 그런 사안입니다. 힘내시고 대한민국이 빨리 정치적 리스크가 안정이 되고 그런다라면 앞으로 현대차 먼 길 떠나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점이고요. 큰 자금을 투자하셨다면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결국은 지금 문의하신 분이 결국 올바른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홀딩입니다. 네, 이렇게 좀 오랜만에 매수 잘했다라고 극찬을 해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현대차 조금 기다리신다면요. 충분히 오를 만한 종목이라고 투자를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걱정 말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도 문자 들어와 있는데요. 다음은 덱스터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12,200원이고 비중은 9%네요. 자, 단가까지 올까요? 추가 매수 시점도 알려주세요. 라고 남겼는데요. 자, 오징어 게임 2와 함께 기대감을 모았던 종목입니다. 어제 이제 공개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막 네. 혹평 막 이어진다. 네. 막. 근데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이제 봐야죠.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예. 이 덱스터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그러게 어제 보니까는 뭐 24% 거의 하한가를 맞은 이런 케이스라서 네. 이게 오징어 게임 때문에 밀린 건지 아니면 장 때문에 좀 밀린 건지 이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이제 매수 가격을 보니까 12,000원대입니다.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언제 매수를 하셨느냐? 12,200원이면은 이 정도 라인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꽤 오래전에 매수하셨어요. 바로 이 시점, 올해 초나 혹은 작년 후반에 이제 매수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근데 아쉽습니다. 뭐 9% 정도이기 때문에 비중이 뭐 충분히 아래쪽에서 매수를 또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자리라든지 또 이런 자리들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은 평균 단가가 또 그만큼 낮아졌을 거고, 또 최근에 상승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또 이제 현금화가 되지 않았겠느냐 싶은데, 어차피 지난 거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급락을 맞았고 모멘텀적인 부분들이 꺾였습니다만은 또 이 하락 과정을 보자니 또 이제 메이저도 또 미리 알았겠죠. 또 메이저들도 뭐 외국인 기관이 좀 이제 매도가 좀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내내 내리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매수만 또 잘해놓고 평균 단가를 내려놓는다라면은 아마도 메타버스 혹은 XR 뭐 이런 쪽과 엮여서도 분명히 또 튀어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는 내릴 만큼 다 내렸다라고 보여져요. 뭐 지금 그동안 지지가 됐었던 자리들, 이런 자리들, 물론 이제 뭐 비상계엄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좀 더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다 내려올 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매력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제 9%니까 가격적으로는 이 정도 선이 되겠죠. 네, 한 7,300 정도가 보이는데 한 7,500원 아래쪽에서는 지금 9% 정도 들고 계시니까 그 정도 물량을 조금 더 분할로서 해놓는다면은 평균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반등 과정에서 무사 탈출 혹은 수익을 얻고 나오는 이런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저는 낫다라고 저는 보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덱스터입니다. 오징어 게임 2와 함께 기대감을 모았던 종목인데 어제 좀 시장의 영향과 함께 오징어 게임 2가 공개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의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세워보셔서 꼭 손실 없이 탈출하시고 또 수익까지 연결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가 들어와 있네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실까요? 삼천당 제약 네, 삼천당 제약이요.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시죠. 16만 5천 원에 네, 20%. 16만 5천 원이요. 네, 매수가는 20%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명성호 위원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세워볼 텐데요. 위원님. 예,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걱정 많으시죠? 네, 이거 저희 수요일 날 사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한참 됐어요. 아, 옛날에 사신 거예요? 네네. 예,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 이제 질문한 거는 수요일 날 사셨다면 그때 호재가 나오면서 화요일 날 상한가 나오고 수요일 날 이제 오르면서 가격이 이제 매수한 가격 그 가격을 형성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사가지고 지금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최근에 나온 내용은 뭐 지금 안과 관련 약품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북미 미국 시장 라틴 아메리카 요런데 거의 이제 요쪽에 20년간 독점 판매권을 취득했다 요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과 질환 관련 바이오 시밀러라는 건 이제 바이오 의약품 오리지널 약이 만기가 돼서 그러면은 이제 다른 제약사들이 그 만기된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복제약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20년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다 이런 뉴스로 단기의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네네. 이제 지속성이 전개되기는 그렇게 강렬한 모멘텀은 저는 아니라는 판단이에요. 다만 네. 그래도 이제 최근에 주가가 반전이 보였고 장기적 오래 갖고 계셨으니까 충분히 이번 모멘텀으로 사신 가격 16만 5천 원 선이라고 그랬는데 그 네네. 이상은 한 번은 더 세참 반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길게 갖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까요. 네. 16만 5천 원 사신 네. 가격 이상 올라오면 네. 전량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때
이게 이제 네. 옛날에 사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하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건 현대차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네. 이런 좋은 회사들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뭐 상친이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좋은 회사 너무 싼 주식들이 많으니까 요거 저기 연말 연초에 16만 5천 원 이상 올라갈 때 정리하시고 펀더멘탈 좋은 기업으로 내년도에는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이거 저기 올라가지 않아도 제가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수요? 언제쯤이나 좀 아예 오래 추가 매수 갈까요? 추가 매수는 저기 안 돼요. 아니요, 예. 그냥 매도. 아니 그러니까 예? 팔고 싶으시다고. 아 팔고 싶으니까 16만 5천 원 이상에서는 전량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좀 오래 갈까요? 예, 올라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삼천단 제약이었어요. 걱정 많으시죠? 사실 어떤 종목이 요즘 걱정이 없겠냐마는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셨을 것 같아요. 연말 연초에 이제 주가가 살짝 올라올 때 16만 5천 원 선을 잡고 그때는 좀 전량을 매도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말고 또 좋은 종목으로 큰 수익까지 내시길 저희는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주말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에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카카오 게임즈를 네. 좀 오래전에 48,000원에 20% 샀거든요. 네, 카카오 게임즈고 매수가는 48,000원, 비중은 20%네요.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자, 김충성 위원의 도움이 정말 꼭 필요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카카오 게임이 뭐 어떤 종목인지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다 아시니까. 네. 근데 48,000원에 매수하셔서 지금은 보니까는 16,750원이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쭤보고 그럴 싶습니다. 말이에요. 네? 그래, 어땠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지금 그쵸 적당히 손실이라면은 이거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뭐 무사 탈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손실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 단가가 얼마 안 낮아지더라도 여전히 뭐 손실권이기 때문에 또 올라오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는 저도 좀 난감해요. 근데 좀 더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지금 좀 더 보셨으면 합니다. 또 들어 올릴 수 있는 거리라고 한다면 요즘에 아시겠습니다만 윤 대통령 탄핵 얘기 있잖아요. 뭐 예. 카카오 그룹이 많이 규제를 좀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윤 대통령 그 탄핵과 관련한 이런 이슈가 나올 때 한번 들어올린 적이 있었고 또 이제 가까운 중국에서도 뭐 소비 진작을 위해서 또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뭐 이러다가도 또 이제 한한령 뭐 풀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래도 조금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지금은 차트를 통해 보시더라도 바닥입니다. 뭐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하면은 거의 최저가에서 지금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거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혹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라인 한 2만 원은 그래도 좀 넘어갈 것 같은데 2만 2천 원 정도까지 그래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까지 예. 오면은 비중을 좀 줄일 수 있으실까요? 예. 네. 그렇게라도 해야죠. 네, 지금 본전까지 뭐 온다 이러면은 사실 욕심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금은 바닥이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은 최근에 그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던 22,000원 정도에서는 비중이라도 한 10분의 1이라도 5분의 1이라도 좀 줄이는 것이 어떨까. 나중에 예. 좋은 타점이 뭐 나온다 그러면은 뭐 어떤 루트 뭐 이런 방송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안내할 테니까 일단은 그 정도까지 오르면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릴게요. 예, 예.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였습니다. 카카오 그룹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과 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카카오 게임즈 이제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지금 전량 매도가 어렵다면요. 매수가 22,000원 선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씩 줄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어요. 그 이후에 또 저희에게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추가적인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시간 관계상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두 분의 종목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성욱 위원, CMS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앞서 이제 종목 상담에서도 나왔던 종목인데요. CMS 저희에게 엄청난 상승률을 전해줬던 종목이고 좀 전에 상담에서도 이 종목은 충분히 괜찮다라고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지금 구간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오늘 또 공교롭게도 CMS를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신규 상장주지만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죠. 물론 이제 CMS도 지능형 로봇 또는 물류 로봇 이런 솔루션이 실제 유통업체에 지금 매출이 발생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로봇에 대한 주식도 작년에 그러니까 로봇 관련 주가가 이제 대한민국 증시에서 이슈를 타고 시세를 준 게 작년 1월이에요. 그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삼성에서 지분 투자 이게 이슈가 되면서 그때 로봇 관련 또 로봇에서 가장 주요한 부품인 감속기 관련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막 5배 이상 급등의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로봇주들이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되는 상태이고 CMS는 금년도 10월에 지금 상장이 됐으니까 지금 뭐 만 3개월 차 지금 접어드는 이런 모습이죠. 주주들의 구성도가 중요하다. 삼성이나 뭐 현대라든지 또는 기업체들에서 중소기업이나 신규 상장주들 투자할 때 우리가 이제 소위 펀딩, 자금을 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주주 지분을 갖다 미리 확보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CMS는 말씀드린 대로 쿠팡이나 GS 리테일이나 또는 SK텔레콤 이런 데서 지분 투자한 기업이다. 그런데 이제 암만 대기업이 투자해도요. 시장의 트렌드, 최근의 유행의 물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어요. 신규 상장 종목 근래 유행은 과거에 한 뭐 1년 전에는 뭐 신규 상장 종목 나오면 무조건 따상 이러면서 따상을 진짜 많이 했죠. 이유 없습니다. 그냥 시장 분위기예요. 그런데 근래에는 신규 상장하면 속된 말로 박살이 나는 거죠. 상장 첫날 주가가 약간 움직이다가 이후에 이제 첫날에 보였던 고점 대비 반토막, 어떤 건 3분의 1, 막 5분의 1까지 빠지는 게 최근의 주가의 특징이에요. 역시 동일한 모습을 보였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급락에 대한 이런 부분은 마무리돼서 점진적 반전이 앞으로 충분히 나올 것이고요. 아까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25,000원대를 한번 돌파를 했는데 25,000원 돌파 더불어 3만 원대까지 기대를 해볼 만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CMS는 여전히 좋은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 셀비온 이 종목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셀비온도 12월 초에 공략을 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인데요. 지금은 이제 매수가 아래까지도 충분히 내려온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한 걸지 어떻게 보세요? 셀비온은 방사선 의약품 관련 기업이고요. 방사선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이라고 그랬죠. 바이오들이 뭐 여러분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많이 빠졌어요. 알테오젠의 주가가 충분히 빠졌고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알테오젠, 방산 뭐 빠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대장주의 조정과 더불어 전반의 바이오 주가들 약간 좀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 지금 셀비온도 방사선 의약품 관련 기업이고 뭐 전립선 이런 부분에 임상이 지금 전개되는 뭐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제약바이오 전반의 낙폭 심화로 지금은 바닥권이고요. 이 셀비온도 지금 자리는 바닥권이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11,120원 이 주식의 최저점 부분까지 지금 밀려 있는 모습이어서 충분히 이런 가격에선 매력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조금 여유 있게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자리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은 자리다 말씀드립니다. 네, 셀비온. 이번에는 유일 로보틱스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로봇주에 대한 관심 굉장히 뜨거운 요즘인데요. 유일 로보틱스 어떤가요, 위원님? 유일 로보틱스는 이름이 유일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설행가한테 이 주식을 소개할 때가 12월 초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날이 이제 월요일 날 방송에서 이제 네.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고, 떨어지는 칼날 우리가 잡지 말라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요. 칼날도 칼날 나름이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충분히 매수를 하는 타점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 주가는 견조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이제 또 로봇이 조선까지 접수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로봇에 대한 긍정적 시가 유일 로봇, SK온 지분 투자 관련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면 지금 자리는 뭐 그냥 여러분 그냥 봐도요. 뭐 잘 몰라도 야 이놈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고 저 밑에 있네. 10월 달에는 저 위에 있잖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 이런 데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렇게 주가가 밀리면 이런 데서 안 사거든요.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위에서는요, 꼭대기에서는 찬사의 말이 계속 나옵니다. 유일 로봇 좋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 밑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된 거죠. 주식 투자는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요. 좋은 회사들 많이 빠졌을 때. 그래서 유일 로봇을 비롯한 앞으로 로봇 관련 전반, 다는 아니고 섹터별로 잘 보셔야 되는데 매력적인 시점입니다. 유일 로봇 충분히 앞으로도 좋은 시세가 전개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유일한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까지 종목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종목도 한번 볼게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인데요. 이 종목은 최근에 진짜 계속 올라가네요. 어떻게 이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지금 시점은 어때요? 사실 얘는 좀 오래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이제 빛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 만약 들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딱 잘 AS를 좀 드려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종목을 리뷰를 좀 한번 해보겠는데, 이 조선주들 또 이쪽이 왜 움직이는지는 아실 거예요. 사실 뭐 그동안 이 HD 현대마린 솔루션만 하더라도 뭐 조선 섹터 뭐 슈퍼사이클 얘기도 있었죠. 뭐 이제 최근에 트럼프 뭐 이런 쪽 전해지면서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슈퍼사이클 얘기가 있었는데도 주가가 안 움직였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차트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0월경부터 바닥을 벗어나는 이런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가 좀 중요하지 싶습니다. 이렇게 형성됐었던 이런 그 저점, 딱 연결해 보면은 그 우상향의 그 추세가 이제 그려질 건데,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상단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물론 이제 이 상단의 선을 뚫고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 레벨업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근데 그런 것들보다도 뭐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주가가 이런 저항 자리에서 좀 맞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추가로 더 오르게 된다.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바로 이런 자리가 되겠죠. 약 한 17만 원 정도가 될 텐데 17만 원 정도가 근접이 되면은 저항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비중을 일부 축소하면서 챙길것 챙겨 놓는 이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뭐 나쁜 종목이 아니니까 또 추세도 형성이 돼 있으니까 주가 내려오면은 아래쪽의 선에서 또 이제 매수하는 이런 전략도 취해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주의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솔루션 봤고요. 이번에는 인벤티지 랩도 하나 보고 갈까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에게 선물 같은 종목이었는데 지금도 괜찮은 종목일지 한번 짚어주시죠. 뭐 지난 9월이었죠. 뭐 그 전에 이제 한 7, 8월 정도에 말씀드렸었나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올랐었고, 또 8월, 9월 정도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세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미 제시해드렸던 단기 목표 뭐 이런 건 이미 달성한 지 오래가 됐죠. 때문에 이제 챙기실 분들은 다 챙기시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내려왔어요.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많이 내려왔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11월 정도에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장기 주사제에 대한 뭐 그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받은 상황이고, 또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그 이슈가 제법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는 1세대 비만 치료제죠. 뭐 싹센다,
국제야구로는 또 처음으로 FDA가 또 승인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뭐 머스크도 이런 쪽으로 언급을 한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12월 부진한 시장에서도 바닥을 딛고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눌리면 이거는 무조건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이미 이 과정이 있었다 보니까 단기 목표는 다 달성했어요. 그리고 내려왔고 아마 이 종목은 눌리게 된다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께 또 추천주로서 또 말씀을 드리지 않겠느냐 싶은데 보유하신 분들은 이 앞단까지는 보셔야죠. 다시금 그 직전 고점대 2만 약 3,4천 원 정도까지도 보셔도 되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설령 눌린다고 하더라도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리면은 매수 관점에서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까지 종목 점검해 주시면서 시점이 오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시점이 온 종목은 무엇일지 두 분에게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명성우 위원님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내일 시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 접근할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위원님? 지금은 제가 코드 번호를 지금 치고 있거든요. 네. 27210. 272 뭘까요? 뭔가요? 모르죠. 전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이 코드 번호 딱 하면은 벌써 종목이 착착착 나왔어요. 오. 요즘은 아마 코드 번호 외우는 친구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별말을 다 하네요. 종목명 좀 알려주세요. 네, 하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요. 미래에 대해서는 인간이 다 좀 궁금해하고 또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돈이 특히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르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부정적인 얘기 아니면은 뭐 엊그저께 주가 고점에 있을 때는 그렇게 떠들던 친구들이 주가 바닥일 때는 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예, 지금 방산주 전반이 바로 그런 시점이다. 방산수는 대부분 우주항공은 뭐 쉽게 말해서 로켓, 우주선 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로켓의 사거리와 똑같으니까 방산의 결정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우주항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가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머스크의 스페이스X 당연히 우주항공이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좋고 뭐 머스크 트럼프 아니어도 우주항공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하나 시스템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이 한 달 전에는 주가가 단기에 한 50% 급등이 다 나왔고요. 그때는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개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와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다 빠졌어요. 근데 하나그룹은 조선에 대한 미국 조선소 인수권도 있죠. 또 방산 관련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하나그룹이 조선을 매개체로 또한 우주항공 이런 것들을 매개체로 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세요. 차트가 얼마나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오를 때는 뭐 무섭게 올랐죠. 지난번 오를 때 17,000원에서 3만 원까지 그러니까 13,000원이 오른 거죠. 한 70% 이상 일주일 만에 그냥 오르는 이런 모습이고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을 비롯한 방산, 그러니까 우주항공 전반에 펀더멘탈 좋은 대표 기업들,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한국항공우주, 뭐 LIG 넥션 이런 대표 기업들 다 좋고요. 저는 이제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그런 하나그룹의 이미지까지 함께해서 하나 시스템 지금 자리는 굉장히 매력적인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격은 21,900원인데 뭐 전고점이 3만 원대입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27,000원까지는 전혀 무리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19,000원으로 하나 시스템 관심 필요하다 말씀 드립니다. 네, 명성국 위원의 종목부터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한화 시스템이고요. 방산과 또 우주항공 섹터에서 공개를 해주셨네요. 목표가는 27,000원까지 설정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지금 접근할 종목 뭐가 있을까요? 코드 번호 424960입니다. 4 뭐요? 4 뭐요? 424960입니다. 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고 아, 네. 앞서 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대체로 뭐 이 레이더 업체 아니겠습니까? 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고점을 기준으로 하면 약 50% 올랐어요. 근데 저는 더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상황이고 주가 레벨업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부담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무리하게 추격 매수 이거는 자제해야죠. 음봉 공략, 조정을 이용해서 저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임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자율주행은 먼 훗날의 그 미래가 아니에요. 이제 다가온 현실입니다. 뭐 지나다가 보면 자율주행 버스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좀 더 기술이 발달되면서 더 진보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뭐 지금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 과도기에 있고 처음 뭐 시작인 부분들인데 뭐 이쪽은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뭐 주가 레벨업과 함께 뭐 지금 해볼 수 있는 상승 초입권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셨으면 한다라는 것이죠.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가격 전략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목표 가격은 17,000원, 손절 가격은 12,000원 우선 설정을 하고요. 위든 아래든 흐름 보면서 다시 AS 계속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김충성 위원의 종목은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목표가 17,000원까지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까지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못 공개한 종목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거 어디서 공개되냐면요. 방송이 끝난 다음 무료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명성 위원님. 예. 요번에 지금 이제 방송이 이제 끝나면은요. 네. 한 5분 내로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대한민국 증시가 너무 지금 난망의 시장이잖아요. 종합지수가 너무나 많이 눌리고 또 정치적 리스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너무 힘들어, 깜깜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꼴찌라도 좋아, 위기를 기회로 이런 타이틀로 최근에 이제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좋은 종목들, 여유 있게 보는 중기 종목, 그리고 이제 테크니컬하게 또 단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단기와 중기를 적절히 조화롭게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내년도 장세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장입니다. 거기에 함께 하실 분들 잠시 후 방송 열면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연말 연초를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방법과 종목까지 준비했다라고 하니까요. 명성욱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김충성 위원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 힘드신 줄 압니다.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상황에서도 오르는 종목은 꼭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그런 종목들은 이상하게 또 내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 말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장 상황이야 어떻든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건데 또 달리 보면은 그런 종목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또 이제 적어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매매 팁을 얻어야지만이 이런 시장에서도 좀 살아남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는 이 팁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는 분명히 천지 차이인데, 네, 여러분들 승산을 높이기 위해서 이 꿀팁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소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김충성 위원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두 분의 공개 방송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이 2024년 이 머니왕 2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또 명성욱 위원이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위원님?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머니왕 토요일의 방송의 마지막이죠. 여러분 뭐 이 시간이 진짜 장이 열리지 않는 한 주를 마무리 짓는 참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시간에 꼭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시장을 정리하고 또 새로운 다음 주에 대한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야, 이게 참 좋은 프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잠깐 토요 방송은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지키는 우리 김충성 위원, 종목 보는 눈이 해안이 굉장히 좋거든요. 김충성 위원의 시가 이런 걸 잘 참조하셔서 투자하는데 참 잘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토요일에 못 뵌다니 너무너무 아쉬운데 김충성 위원님은 자리 지켜주실 거죠? 아, 저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우리 명성우 의원님 따라갔으면 하는데 저도 네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께 코드 번호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명성욱 의원, 김충성 위원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 더 좋은 내용,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